제가 선정한 영화는 월드 오브 투머로우라는 영화입니다. 네. 2015년에 나왔고요. 네. 돈 헤르츠페트라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감독은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전에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이 감독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봤어요. 검색해보시면 여러 가지 작품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대표작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빌리의 풍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풍선에게 사람이 처맞는 얘기입니다. 소년이 풍선을 쥐고 있는데 풍선이 계속 때려요. 그래서 6분 동안 풍선이 사람을 팹니다. 그런 단편이고 액션 영화보다 더한데? 네. 월드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일단 화려합니다. 42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후보로 올라갔죠. 작년에 대대적인 찬사를 받은 작품인데 네. 일단 시놉시스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에밀리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통신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신기를 수신하죠. 근데 갑자기 성인 여성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에밀리의 3대째 클론이었고 사실상의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클론이 에밀리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범상치 않은 점은 클론이라는 소재죠. 이 영화의 두 주역은 에밀리 그리고 네. 에밀리 3세입니다. 이 에밀리라는 소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클론을 임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겠죠? 네. 이 아이는 사실상 자신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지. 물론 다른 개체지만 동일한 기억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이 에밀리 3세인 거죠. 이 에밀리 3세는 에밀리의 손녀이자 에밀리 본인인 겁니다. 그래서 에밀리 본인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고 지금까지 에밀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인식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인류가 멸종위기에 달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려는 순간이죠. 그때 자신의 할머니이자 자신과 동일 인물인 에밀리의 소녀 시절에 통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나누기 시작하죠. 네. 이 인물이 왜 이런 시도를 했느냐? 이렇게 클론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밀리 3세는 에밀리가 갖고 있던 기억을 모두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까지 쌓여져 있지만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몇 가지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밀리 1세에게 에밀리 본인에게 어렸을 때의 기억을 얻기 위해서 통신을 요청한 겁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에밀리 3세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인생 궤적입니다. 이 에밀리 3세의 인생을 이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달에서 로봇들을 관리할 때 이야기가 있어요. 로봇들 같은 경우 태양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들이거든요. 네. 이 로봇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어둠을 피해 다녀라 이런 명령을 입력해둬요. 그래서 빛은 생존을 상징하게 되고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들은 이 에밀리 3세가 관리를 하지 않게 된 이후로도 어둠을 피해 다니고 빛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달 표면에서 살아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라면은 이 에밀리 3세가 어렸을 때 본 데이비드라는 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만든 것으로 박물관에서 표본으로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표본을 관람하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 클론도 늙어가고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웃되어 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근데 이 에밀리 3세의 미래의 남편이 이 클론의 클론인 거죠. 근데 이 클론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기억이라든가 감정 부분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밀리 3세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얻는 상실감과 슬픔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에밀리 본인도 소멸될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지구 종말이 오죠. 그리고 이 운명은 에밀리 1세에게도 똑같이 닥쳐올 것이죠. 왜냐하면 에밀리 1세도 나중에는 죽게 될 거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에밀리 2세를 낳았고 그 에밀리 2세가 또 에밀리 3세를 낳은 거니까요. 말하자면은 에밀리 3세는 이미 자신이 에밀리 3세를 만났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에밀리 3세는 자신이 에밀리 1세였을 때의 기억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어렸을 때 누굴 만났겠어요? 에밀리 3세를 만났겠죠. 자신에게 네. 통신해온. 그 에밀리 3세를 만났던 기억을 갖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에 와서 다시 에밀리 1세에게 통신을 한 거죠. 내가 이것을 에밀리 1세에게 알려줘야겠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소멸한 운명이고 멸망한 운명이고 죽을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 비슷한 스토리의 영화가 있죠.
20 몽키즈. 아 못 봤어. 브래드 피트와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브루스 윌리스 그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테리 길리엄 감독의. 음.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지구가 멸망한 상황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과거로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은 자신의 기억에 있는 거였어요. 어떤 기억이었냐면은 자신이 꼬마 시절에 어떤 아저씨가 난사를 받고 죽게 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신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맞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플롯을 방파제라는 1962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에서 빌려온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소재인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시사할 만한 점이 있죠. 일단 미래 사회가 되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닥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는 발산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고 인류조차도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신과 소통하면서 느껴지는 감흥, 미감 같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복사를 한 거야. 그래서 허율식 3세가 됐어. 그래서 2016년에 허율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멸망할 건데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 나의 소중한 기억이 있거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네, 기억도 그렇죠. 가져가고. 기억을 이식해가죠. 네, 그렇게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자신과 어머니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순간인 거죠. 난 그게 제일 인상적이어서. 근데 이 에밀리 3세는 이미 감정이 소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억도 어느 정도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감정도 잘 못 느끼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을 얻고 싶다 라는 생각하에서 자신의 원본으로 돌아간 거지. 통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억을 얻어오고 마지막 순간에 안식을 얻는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또 특징적인 걸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네. 에밀리 1세 목소리를 제작자나 스태프들 중에 그러니까 에밀리 3세의 성우의 조카. 그렇지. 진짜 직접 4살 때 조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목소리 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시킨 게 아니고 애하고 일상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고. 아,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구나. 그래서 쓸만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영화에서 써먹은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엽긴 한데 일단은 딱 들어보면은 제 영화가 더 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지금 딱 들어봤을 때는 내가 이럴 줄 알았거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근데 얘는 설명을 다 하면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려지거든. 근데 난 안 그려져. 얘기를 해도 안 그려져. 일단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직관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캐릭터들이 졸라맨이잖아. 근데 그 졸라맨 선으로 그려진 빈약한 캐릭터들이 대화를 하고 썰을 풀고 몇 가지 설정을 꺼내놓는데 그거대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잖아. 아 그렇죠.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죠. 그러면서 선 몇 개 그어지면서 바로 서사 진행되고 선 몇 개 그어지면서 유머 나오고 뭐 이런 건 재밌지 않나? 그게 또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으로 졸라맨처럼 표현한 건데 배경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색깔로 바뀌어라 뿅 하고 바뀌고 뿅 그쵸. 하고 바뀌고. 그 설정을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 2016년의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그때의 인류는 신경망이 연결되어서 뇌가 연결되어서 아우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쓴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있는 관념 그대로 이 배경 색채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도 하나 그런 거 선을 연결해가지고 나왔던 웹툰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나중에는 실이 엮여서 지구를 감싼 다음에 펑 터져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웹툰도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게 떠올리기도 하고 근데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흔한 거잖아. 시간 여행이잖아 이게. 그렇지. 일종의. 타임슬립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다.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일단 나는 보면서 언더테일이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이 나고 이런 툰을 보면은 나는 일단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죽을까? 어떻게 그거. 잔인한 연출을 할까? 그런 게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난 있지. 예를 들어 기억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애가 기억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어서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뭔가 잔인한 장면이 말라서 뭐 죽는다거나 그런 상상이 들기도 했고 좀 그럴 일단 수도 이게 있겠다. 굉장히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내가 클론이야? 그런가 보다. 뭐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내가 클론이 되나 보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나 먼 미래인 거고 왜 다 클론들이 돼 있고 뭐 그러면은 나의 3세 클론이 첫 번째 클론한테 가서 야 그런 일 안 당하게 막아.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근데 내가 감정이 없고 기억이 없으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넘겨줘. 그래 기억 넘겨줬어. 그 다음에 뭐야? 이게 그 다음이 모르겠는 거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끝나버린. 종말은 피할 수가 없는 설정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꿈도 희망도 없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인물이 구하는 게 뭐야? 사과나무 하나 심는 거지.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 이게 클론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데 기억이 안 나. 유일한 방법은 나의 1세를 만나는 것 뿐이야.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기억을 얻고서 마지막에 마음의 평정을 얻는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무한히 반복됐다 그랬잖아. 근데 이 꼬맹이는 계속 무한히 반복된 거 같지 않고 그냥 처음 보는 거 같이 계속 반응하니까. 그치. 꼬맹이는 처음인 거지. 그것도 당황스럽고 뭐 하여튼 보면서 무슨 내용이야 이게 자꾸 인터넷이 아니라 아우터넷에서 뭐 한다고 갑자기 뭐 색깔이 바뀌고 무슨 돌을 맨 처음에 사랑했다가 뭐 다른 걸 사랑했다가 또 다른 걸 사랑하고 이게 10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나한테 주입이 되니까 진행자여 노출이 낫지 않은가? 노출이 낫지 않은가? 내게 낫지 않은가? 솔직히 얘기하면 명확히 얘기하기 편해. 내게 편하지 않은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사실 이게 더 끌리는 면은 있어. 예를 들어 그래. 졸라맨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평면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아. 옆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그치. 위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는 모습도 보이고 배경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퍽퍽 바뀌는 모습도 있고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저기 다 날아다니는 사람들이래. 이 존나 충격적인 얘기도 있고 10분 안에 담길 내용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거 상상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엄청나게 인정해 줄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지. 팔만 휙휙 저으니까 별이 움직여. 그런 거라든가 건으로 갖다가 기억을 빼내는 거 그런 장면이라든가 난 그런 거 보면서 물론 SF 영화들 많지. 장편 중에서 뭐 맨인 블랙에서도 뭐 빛 한 번 비쳤다고 기억이 싹 사라지고 아니면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클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복제적으로 돼 있으면 장기만 따로 빼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식하면 젊게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1세대, 3세대 보면서 아이폰 1세대, 아이폰 3세대 뭐 그런 거 기계들끼리 이야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 뭐 이 영화가 SF적으로 좋은 측면은 SF라는 게 사실은 과학이 소재가 되면 다 SF라고 딱지를 붙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F의 질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저는 이 영화는 분명히 좋은 SF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SF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미래의 과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SF 작품에서는 과학이 발달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들이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거죠. 인터스텔라 엔딩에서 행성도 테라포밍하고 정거장 같은 데서도 거주하고 이러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절대적으로 멸망일 수밖에 없고 미래의 과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과거의 자신과 소통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밀리 3세 기억도 마모되고 감정도 마모된 이 인물은 할 수 있는 게 과거의 자신과 소통해서 기억을 되찾고 인생을 되찾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순간에 그것을 관조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SF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미래도 답이 없고 과학도 답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관조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이 17분 동안의 아주 짧은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좀 관조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비메오에 있고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유료고 4,000원 정도 내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로 안 보실 분이 많아서 아마 스미스 군의 영화가 뽑힐 일이 없을 것 같아. 내 쪽으로 이제 스멀스멀 넘어오고 있는 소리가 아니야. 들려요. 근데 이거 인기 꽤 많았어 한국에서. 그래요? SF 덕후들이 한국에 꽤 있어 그래도. 결과는 투표가 얘기해 줄 거야. 결과는 뭐 노출이 이야기를 해주겠지 뭐. 그래, 스미스 군의 추천 영화는 월드 오브 투모로우였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난 화장실.